깊고 푸른 동해 바다, 그 밑바닥에는 용왕님이 다스리는 찬란한 용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궁은 단순한 수중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의 번영과 몰락, 희로애락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보며 모든 지혜와 시간이 응축된 신성한 공간이었죠. 이곳은 용왕님의 깊은 사색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인간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인간 세상에 전해진 용왕님의 심판 소식은 천개를 뒤흔들고 땅 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인간들의 죄와 업보를 가늠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였습니다. 용왕님의 심판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모든 존재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해 용궁의 심해 깊은 곳 용왕님은 옥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옥좌는 심해의 보석과 산호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빛은 용궁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지혜로웠으며 표정에서는 인간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긴 수염은 오랜 세월의 지혜를 상징하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품위 있는 자태는 모든 존재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왕님의 좌우로는 12지신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뱃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들은 각기 다른 동물들의 지혜와 특성을 대표하며 용왕님의 심판을 돕는 조력자이자 때로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은밀히 조작하거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개입하는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영물들이었으며 각자 인간 세상에 깊이 관여하며 자신들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의 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습니다. 인간 세상의 끝없는 탐욕과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무분별한 행위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쌓여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천계와 용궁의 질서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밝자 인간 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왕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올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를 구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용왕님의 심판을 미신이라며 비웃거나 오히려 더욱 방탕하고 무책임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만을 좇는데 급급했습니다. 용왕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실된 의도와 위선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형식적인 참회나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위선적인 행동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왕님의 심판은 그 어떤 조작이나 기만도 통하지 않는 오직 진실만을 묻고 진정한 반성만을 인정하는 공정하고도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신성한 심판이었기에 그 어떤 거짓도 통할 수 없었습니다. 용궁에 모인 12지신들 또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왕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심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쥐는 기회주의적으로 모든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세를 움직일 기회를 엿보았고 소는 묵묵히 그러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심판의 본질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위험있고 냉철한 시선으로 심판 과정을 지켜보며 질서를 유지하려 했고 토끼는 조심스럽게 인간들의 처지를 헤아리며 자비를 구해야 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용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며 심판에 임했고 뱀은 은밀하고 교활하게 심판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은 열정적으로 인간 세상의 변화와 발전을 옹호하며 변호하려 했고 양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간들의 선한 의지를 대변하려 했습니다. 원숭이는 재치있고 영리하게 심판의 본질을 비틀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려 했고 닭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심판의 규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는 충성스럽게 용왕님의 뜻을 따르려 했으며 돼지는 낙천적이고 유쾌한 태도로 심판의 분위기를 이완시키려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생각은 단순히 심판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판의 결과를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조작하려는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12지신은 각자 인간 세상과의 오랜 인연을 통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 심판은 그들에게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어떤 지신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옹호하려 했고 어떤 지신은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심판대에 세우려 했습니다. 이들의 복잡한 속내는 용궁의 깊은 바닷속에서도 숨겨지지 않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은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그러나 위험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너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욕망과 좌절을 모두 보아왔다. 너희의 찬란했던 문명과 그로 인한 폐해 또한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 용왕님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용궁 전체를 가득 채우며 모든 존재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12지신들은 숨을 죽이고 용왕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용왕님은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호명하며 그들의 삶을 되짚었습니다. 단순히 큰 죄를 저지른 자들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였지만 결국 큰 파장을 일으킨 작은 선택들을 한 이들의 행적까지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공과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어떤 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어떤 이는 진심 어린 반성과 선행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왕님은 과거의 전설들과 풍속, 무속 신앙에 얽힌 이야기들을 인용하며 인간 세상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구조 그리고 운명의 상관관계를 심도 깊게 통찰하며 심판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지신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고도 불길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특히 일부 지신들은 용왕님의 심판 기준에 의문을 품거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심판의 흐름을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용왕님의 지혜와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시험하고 심판의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쥐는 용왕님 몰래 심판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리거나 불리한 증거를 교묘하게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는 작은 틈을 파고들어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뱀은 교묘한 말솜씨와 간사한 속임수로 용왕님의 마음을 흔들고 심판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척 가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원숭이는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엉뚱한 행동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심판 자체를 희화함으로써 그 엄중함을 퇴색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음모는 용왕님의 심판을 흐트러뜨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시도였지만 용왕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12지신들의 장깨나 교활한 술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용왕님의 심해처럼 깊은 눈동자 안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의 심판은 단순히 선악을 가리는 것을 넘어 인간 세상의 일과 직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본질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했습니다. 용왕님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 어떻게 사회에 기여했는지 혹은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정직하게 사용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착취하고 기만하며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용왕님은 이러한 일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의 삶,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혹은 건설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강조하며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직업 자체의 종류보다는 그 직업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윤리적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직업의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 노동의 결과와 의도가 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용왕님은 12지신들에게 깊은 성찰을 담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인간 세상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마땅한가? 아니면 그들의 업보대로 혹독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가? 12지신들은 각자의 오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을 비난하며 철저하고 가혹한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욕망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는 인간의 끈기와 노력을 칭찬하며 비록 잘못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의 기회를 준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모와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호랑이는 양육강식의 법칙과 냉엄한 현실 논리를 따를 것을 주장하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을 지적했습니다. 토끼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듬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려 했습니다. 뱀은 인간의 간사함과 배신을 꼬집으며 어떠한 자비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을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말은 인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변화와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양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들의 선한 의지와 잠재적 선행을 대변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에게 내재된 선함을 믿었습니다. 원숭이는 인간의 모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지적하며 심판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닭은 인간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규율과 질서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규칙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변함없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과의 오랜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돼지는 인간의 소박한 행복과 즐거움을 옹호하며 너무 가혹한 심판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용왕님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점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심판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은 용왕님에게도 깊은 번민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이 나서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리고 심판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왕님, 인간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종이돈이나 금속 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가치와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권력 없이도 투명하게 거래하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철학입니다. 비록 아직은 초기 단계라 혼란과 투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상생의 시스템이 탄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엿보입니다. 이 코인 철학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 발언은 12지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과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지신들이 코인을 인간의 또 다른 탐욕의 상징이자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지적하며 이는 인간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한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용은 코인의 철학, 즉 탈중앙화와 투명성, 그리고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는 인간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코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와 그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용왕님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고 심판의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용왕님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헤아리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용왕님은 용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인간 세상에 가져올 변화의 파장,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용왕님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분명하고 그들의 엽보는 가볍지 않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기술 속에서 그들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투명하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번성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용왕님의 결정은 12지신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는 실망하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일부는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에 환호했습니다. 이는 예언서에 기록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인간 문명의 변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용왕님은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깊은 통찰력과 자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용왕님의 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2지신들의 은밀한 음모와 간사한 술수는 수포로 돌아갔고 인간 세상은 용왕님의 깊은 헤아림 덕분에 새로운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회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일과 직업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깊은 생각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속 내용은 허구적 전설과 현대적 해석이 결합된 창작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모든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을 찾아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